다음 26페이지 교술문학인데 문학은 크게 4개로 나눴지. 서정, 서사, 극, 교술 이렇게 4가지로 나눴다. 그래서 요거는 4번째 작품으로 교술문학이 출제되어 있는 내용이다. 여기까지 됐어? 참고로 교술문학은 그것만 잘 알아놓자. 특징 26페이지 맨 위에 보면 교술문학의 특징 체크해볼게. 자유로운 형식, 밑줄, 다양한 표현 방식, 그리고 전문적 작가가 아닌 사람들, 비전문적이다. 너희도 쓸 수 있지? 일기도 수필이야. 그래서 교술문학의 대표작이 수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실제 체험, 그것도 밑줄, 자기 성찰과 사유. 그 다음에 이 갈래는 서술자나 화자라고 하지 않고 작가가 장 많은 사람 서술자다. 작가다. 그냥 교술문학은 글을 쓰는 사람이 장 서술자에 해당한다. 됐니? 깨달음이나 가르침, 설명이나 알림을 목적으로 창작돼. 그래서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의 교술 장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자유로운 형식 옆에다 하나 더 적어볼래? 다른 말로 이렇게도 부르거든. 무형식의 형식이라고도 해. 형식이 없는 것 같지만 형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자유롭다는 소리다. 일기, 편지 뭐 전부 다 수필에 해당한다. 요새는 좋은 생각 같은 거 너 읽어보나? 옛날에는 저 은행 가면 사람들 많이 봤는데 좋은 생각 요만한 잡지 있잖아. 수필 모아놓은 잡지. 됐어. 책이라고는 안 읽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다른 건데 고전문학 중에 너가 헷갈릴 게 있어서 고전문학 가운데 시처럼 보이는 애인데 교술관에 해당하는 게 있어. 관동별곡, 사미인곡, 송민곡 같은 가사랑 용비어천가 좀 이따 갈 건데 용비어천가 같은 악장 얘들도 교술이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저걸 고전 운문할 때 많이 배우는데 시 아니다. 쟤들은 교술 갈래에 속한다. 가사하고 악장은 교술 갈래에 속한다. 기억해놓고 있어야 돼. 고전 문학 중에 쟤들은 교술 갈래, 서정 갈래 아니다. 시 아이락 했다. 까무지 마. 바로 연달아 보겠습니다. 27페이지 신영복 선생의 관용은 자기와 다른 것,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애정입니다. 자, 이런 마음 가지기 쉽지 않죠. 자, 얼마 전에 지진 크게 난 곳이 어디? 터키는 아니잖아. 이름 바꿨잖아. 그제 튀르키예로 바꿨지. 튀르키예 대도시 중에 이스탄불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스탄불에 여행 가서 쓴 수필이다. 내가 구글 맵을 검색, 엄청난 이스탄불 어디지 너 모르잖아. 그래 이렇게 지도 넣어놨어. 노트에다가 나중에 확인해봐라. 여기 보면 카타르도 있다. 얼마 전에 월드컵 했던 카타르. 여기 가면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하고 여기로 쭉 가면 러시아 나오잖아, 그지? 이런 것도 봐야지. 이스탄불 하면 그냥 딱 읽기 싫잖아. 가보도 안 한 도시인데, 그지? 자, 이스탄불은 먼 곳에 있었습니다. 거리로는 로마나 파리보다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파리는 더 왼쪽에 있거든. 우리나라에서 가려면 더 멀리 가야 되잖아, 그지? 나의 의식 속에는 훨씬 더 먼 곳에 있었다. 이스탄불과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비잔틴이 서로 구별되지 않은 채 흑해처럼 몽매, 꿈속이란 뜻이다. 꿈속에 있기만 했습니다. 그만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됐나? 여기 너가 모르는 한자가 되게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내가 정리는 해놨는데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시고. 이 아득한 거리감과 무지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게도 의문입니다. 이곳에 와서 깨닫게 된 것이지만 그것은 나의 머릿속에 완강히 버티고 있는, 그거는 세모처 이중의 장벽. 그러면 이중의 장벽이 이 글에서 뭐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내야 된다. 그제? 두 종류의 장벽이 있대. 그지? 1번 중국의 벽, 2번 유럽의 벽. 이게 이중장벽에 해당한다. 됐니?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역사 곳곳에 세워져 있는 벽이며 우리 의식 속에 각인된 문화 종속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는 중화사상 때문에 중국에 많이 예속돼 있었잖아. 과거에는 청나라 때 하고. 이스탄불로는 이번 여정도 이 두 개의 장벽을 넘어온 셈입니다. 중국 대륙을 건너야지 올라오겠지.
런던, 파리, 아테네를 거쳐서 이스탄불에 도착했으니까 중국과 유럽 벽을 다 느꼈단 말이야. 필자는. 됐니? 돌궐과 흉노는 중화라는 벽을 넘지 않고는 결코 온당한 실상을 만날 수 없으며, 자, 돌궐 흉노는 뭐 흔히 오랑캐로 불린다. 중화는 뭔 뜻이게? 저거 나라만 문명한 나라로 보는 거야. 중국이 저거 나라만 문명한 다른 나라는 다 오랑캐로 보는 입장이다. 그래서 저거 뭐 맨날 뭐라대 손흥민도 저거 나라 사람이라 하고 저 김치도 저거 거라 해서 한복도 저거 거라 해서 했었잖아. 저거 나라에서 다 시작됐다고 보는 입장이네. 마찬가지로 유럽, 그것도 세모. 유럽이나 높은 벽을 넘지 않고는 이슬람과 비잔틴 역사를 대면할 수 없습니다. 만리장성보다 완고하고 알프스보다 높은 장벽이, 이게 아까 이중의 장벽, 즉 중국과 유럽의 장벽이라 했다, 그지? 우리 생각을 가로막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어디에 있냐? 서양과 동양 딱 중간에 있단 말이야, 그지? 중간에 있으니까 튀르키예는 동양의 문화도 섞여 있고 서양의 문화도 섞여 있고 그래. 그 얘기하는 중이다. 그 어디더라? 그 배틀트립 예전에 한번 봤는데 그 튀르키예 문화가 참 옥수 특이하더라고. 지금 막 그래 지금 지진 일어나고 그 사람들 막 대모고 난리 났대. 건축도 뭐 불법 건축물 때문에 그냥 뭐 그 종이 구겨지듯이 막 집이 얼마 전에 여진 또 나왔고 또 무너지던데. 튀르키예. 관심 없지. 기부 같은 거 하나. 나도 안 했지만 너무 멀리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다, 그죠? 자, 오늘은 그 두 개의 장벽을 넘어 이곳 이스탄불의 소피아 성당. 소피아 성당도 선생님 사진 넣어놨다. 나중에 뭐 더 확인해라. 2시간 걸렸어. 오늘 이거 노트 한다고 내가. 블루모스크 사이에 앉아 이 엽서를 띄웁니다. 블루모스크는 솔직히 내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검색해보니까 무슨 숙박업소래. 이스탄불에 있는 숙박업소래. 근데 그건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어. 이건 뭐 나도 뭐 해외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생각해. 엽서를 띄운다. 소피아 성당은 로마로부터 세계의 중심을 이곳으로 옮겨온 비잔틴 문명의 절정입니다. 직경 32m의 돔을 56m 높이 그것을 받치는 기둥도 하나 없이 올려놓은 불가사의하고죠. 엄청난 기술력이 있었겠지. 돔은 알지? 이렇게 동그란 뚜껑 이걸 기둥 없이 올려놨단 말이야. 아이씨, 보여주고 싶은데 나중에 봐라. 그보다 못한 유럽의 유적들이 예찬되고 있는 것에 생각이 미치면 또 한 번 우리들의 부당한 편견, 그것도 세모치고 소피아 성당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제? 근데 루브르 박물관 이런 데는 다 가고 싶어 하잖아, 파리에. 건물과 유적뿐 아닙니다. 이스탄불에는 유럽 중심의 역사에서 완벽하게 소외된 수많은 역사 이야기들이 있는데 1453년 마호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킬 당시 이야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배가 산을 넘는 등 무수한 무용담은 그리스와 로마의 전사에서도 전쟁 이야기죠. 전쟁의 역사 속에서도 그의 필적할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장대하단 말이야. 그 그리스 로마 전쟁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트로이 전쟁인 거 들어봤지?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동글빼기 쳐 이슬람에 대한 새로운 발견. 우리 이슬람 하면 너 보통 테러 단체, 뭐 테러 종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 그지? 쌍둥이 빌딩 자빠졌을 때도 그랬고. 1935년 그때까지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는 소피아 성당을 박물관으로 개조하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벽면칠을 벗겨내자 그 속에서 모자이크와 프레스코화로 된 예수상, 가브리엘 천사 등 수많은 성화들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500년 동안 잠자던 비잔틴의 찬란한 문명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벽면에 칠이 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 일대 사건입니다. 비잔틴 문명의 찬란함이 경탄의 대상이 되어서 물론이지만 그보다 비잔틴 문명에 대한 오스만 튀르크의 관대함, 동글빼기 쳐. 참고로 아까 마호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켰다 했잖아. 이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리스도교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교도제, 다른 종교잖아. 그러면 다 없애도 되겠지. 근데 남가줬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됐다는 거다. 이 교도 문화에 대한 관대함이 이었기에 더욱 돋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적군의 성을 함락시키면 통상 3일 동안 약탈이 허용되는 게 이슬람 관례였지만 마호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난 다음
바로 이 소피아 성당으로 말을 몰아 성당 파괴를 금지시켰대. 왜? 관대함 때문에 그렇겠지. 다른 종교지만. 이해됐나?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를 파괴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리고 이제부터는 이곳이 사원이 아니라 모스크라고 선언하고 모스크가 예배하는 곳이다. 예배당. 일체 약탈을 엄금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스만 티르크가 그들보다 앞선 유럽 문명의 정화, 아주 뛰어난 부분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내게는 이슬람의 그러한 또골빼기처럼 관용이 매우 감동적이었다고. 보통은 약탈을 해도 되는데 용서를 해준 거지. 약탈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야. 이슬람의 이런 전통이야말로 오늘날의 이스탄불을 공존과 대화의 도시로 남겨놓았다. 동과 서, 옛날과 지금이 함께 숨쉬고 있다. 이스탄불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있는 실크로드의 종착지입니다. 튀르키예는 스스로 아시리아,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 비잔틴, 오스만 티르크 등 역대 문명을 계승하고 있는 나라로 자부합니다. 카파도키아, 에페수스, 트로이 등지에는 지금도 그리스, 로마 유적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를 모자이크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서양 문화가 다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다. 됐니까지? 중요한.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와 다른 것들에 대한 애정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이곳 이스탄불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내면의 애정, 관용과 화해로 필수 없었던 까닭은 지금까지 인류사가 달려온 험난한 도정, 세모쳐. 엄밀히 말하면 일본 말인데 이거 말고는 그냥 가는 길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 가는 길, 순화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인류가 험난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그래 그동안 타인에 대한 이해, 동글빼이,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도 동글빼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는 거지. 갚아는 길을 숨가쁘게 달렸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목표건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애정이 관용과 화해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블루모스크에서 나는 우리들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관용을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288개의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빗줄기가 99가지 청색으로 장치된 공간에서 현란한 빛의 향연을 연출합니다. 이것이 곧 이스탄불이 자부하는 과거와 현재 등 동과 서의 거대한 합창이었다. 이 현란한 빛의 향연과 거대한 합창은 그 속에 서 있는 나 자신을 풍선처럼 커지게 하는 것 같았다. 자기와 정반대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했다는 한 유학생의 감동적 변화도 바로 이스탄불의 관용이 피어낸 한 송이 꽃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이스탄불로 나를 부른 까닭을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건 이스탄불이 안고 있는 동글베이처 관용과 공존의 역사 뿐만 아니라 세계화, 그거는 세모처, 세계화라는 강자의 논리를 역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각을 안겨주었습니다. 세계화를 하면 강대국들이 주도하잖아. 미국, 중국 이런 패권 국가들이 주도하는 세계란 말이야 지금은. 그제? 그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야. 환율 떨어질까봐. 그러나 이스탄불에 있는 동안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건 나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두 개의 장벽이었다. 장벽은 단지 장벽의 건너편을 보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스스로 한없이 왜소하게 만드는 굴레였다. 우리는 우리 의식 속에 얼마나 많은 장벽, 그것도 세모치고 먼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어가는 멀고 먼 여정에 나서야 할 거라. 그럼 이 글은 이스탄불로 여행을 간 경험, 이스탄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찰을 해야 되는지, 장벽을 깨고 편견을 버리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관용과 애정의 상태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다. 됐니?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내신 문제 내면 어휘 문제를 많이 낼 것 같아. 너가 한자어들 좀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 그제? 꼭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연습해 놓으시라고. 된다 여기까지? 문제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